전국 각지에는 달래고개라는 이름을 가진 고갯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경상남도 함안에도 달래고개라는 이름을 가진 고갯마루가 있는데요.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달래고개는 서울 서초동에도 있답니다. 어쨌든 고개 이름이 진달래고개라면 진달래가 많이 피나보다 할 수도 있을 테고, 밥달래고개라면 어떤 거지가 밥 달라고 하면서 넘어갔나 보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진달래도 밥달래도 아닌 그냥 달래고개입니다. 그러면 왜 진달래도 밥달래도 아닌 그냥 달래고개일까요? 경상남도 함안에서 마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이 달래고개 어귀에는 옛날 조선시대의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살던 오누이가 있었답니다. 오빠는 체구가 건장하고 인물 훤칠하기로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고 누이 동생도 단아한 성품에 곱상한 눈매가 돋보이는 미인이었죠. 둘 다 효심도 지극해서 노모를 봉양하는데 역시 극진하기가 비할 데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마산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항구였어요. 서해에는 강경포, 동해에는 원산포, 그리고 남해에는 마산포라고 했었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함안 지방은 산골이어서 오누이가 살던 살림 역시 노모를 모시기에 풍족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오빠는 그 시절의 대도시였던 마산포로 나가 배를 타기로 마음먹고 집안을 누이 동생에게 맡긴 뒤 고향을 떠납니다. 동생아, 산에서 나물 캐고 화전 일구면서 살면 입에 풀칠이야 하겠다마는 오빠가 되어 나중에 너 시집도 보내야 하고 늙으신 어머니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끼니마다 고기 반찬이라도 올리려면 아무래도 배라도 타야겠다고 생각했다. 뒷일을 맡기고 가마. 부디 어머님 잘 모시고 너도 몸 챙기면서 오래비 돌아오길 기다려다오. 그렇게 오빠는 반년을 기약하고 마산포로 떠났습니다. 동생은 오빠의 당부를 지키면서 어머님 봉양하며 고향에 남았답니다. 낮에는 밭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하며 때때로 어머니 말동무도 되어드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빠가 떠난 지 달포쯤 지났을 때 인편으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오빠가 조은선을 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은선이란 마산포에 몰려든 생선이며 조개 같은 수산물들을 싣고 육지 끝을 따라 한강 어귀까지 올라가 한양에 있던 임금의 수라상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나라에 바치는 곡물을 싣고 올라가는 배를 말합니다. 엄연히 나랏일이다 보니 정확하게 며칠까지 한양에 도착해야 하고 싣고 간 물건들을 내려놓고는 한 번 더 실으러 돌아와야 하니까 또다시 정확하게 며칠까지는 마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날짜가 정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막여히 고기잡이를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에 비하면 조은선 일은 일도 쉽고 날짜도 정확한 데다 보수도 후한 좋은 일거리라면서 돌아올 날이 몇 월 며칠 날짜니까 그 날만 기다려 달라는 오빠의 기별이었죠. 동생은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듣고 어머님께도 이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잘 지나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의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렵게 죽이라도 한 숟가락 뜨고 나면 똥오줌이 나오지 않아 배가 점점 부풀기 시작하고 숨도 가빠지는 모습이 누구라도 한눈에 보면 조만간 큰일을 치르겠구나 싶은 모습이 되어 갔습니다. 그 산골에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은 그저 마을 노인들에게 어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쇠뜨기 풀이라고 있단다. 소 먹이러 풀밭에 가면 흔하게 있는 건데 그 풀, 소한테 먹이면 막 물똥을 싸고 그래서 소한테는 먹이지를 않는 법이다. 너도 나물 캐러 다니다가 봤겠지만 길쭉하니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 풀이야. 알고 있느냐? 그게 똥오줌을 묽게 만들어 줄줄 나오게 만드는 데는 최고의 약재나 다름없단다. 그 풀을 뜯어다가 삶아서 그 삶은 물을 어머님께 드려보거라. 동생은 어딘가 미심쩍은 데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인의 말을 따라 쇠뜨기 풀을 뜯으러 갔습니다. 워낙 흔한 잡초여서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모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와 솥에 물을 붓고 쇠뜨기 풀을 끓이려는데 막상 그걸 삶은 물을 드시게 하라고만 했지 얼마나 삶아야 하는지를 듣지는 못했던 겁니다. 어리숙한 동생은 그래도 진하게 많이 드시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솥에다 쇠뜨기 풀을 잔뜩 넣고 물을 부어서는 아주 진한 쇠뜨기 물을 만들어 노모께 가지고 갔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은 그게 약이라는 동생의 말에 한 사발을 힘겹게 들이키시곤 이내 다시 누우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만 사달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쇠뜨기 풀 삶은 물을 한 사발 들이키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막혀 있었던 혈이라도 뚫린 것인지 그간 내보내지 못했던 똥오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치우는 게 더럽다 안 더럽다를 말할 수도 없이 마구마구 쏟아내더니만 그만 어머님은 얼굴이 누렇게 되어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억장이 무너져 가슴만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무식한 년이 모친을 죽였구나. 적당히를 모르고 내 마음만 앞세우다. 어머님을 가시게 만들었구나.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례는 치렀지만 동생은 오빠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그것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날짜를 보니 오빠가 돌아오기로 한 날이 보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오빠를 기다리기에는 근심이 너무 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동생은 차라리 마산포로 가서 조은선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물어 찾아간다면 배에서 내리는 오빠를 바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황망한 마음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길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빠가 죄를 묻는다면 당연히 내 죄요라고 답할 것이고 오빠가 자신을 때려 죽인다면 말없이 맞아 죽을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저 오빠를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여달라고 빌어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마산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생은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하고 삿갓을 써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남장은 했어도 두 다리마저 장정의 다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녀자의 걸음으로는 함안에서 마산포까지 열흘이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가는 여정이 제법 길어지는 덕에 동생이 마산에 도착할 때즈음엔 오빠가 탔다는 조은선도 다시 마산으로 돌아올 때와 얼추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임을 감추고 조심조심 마산포에 당도한 동생은 조은선 닿는 곳이 어디냐 묻고 다녔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장이었으나 목소리까지 감출 수는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불량한 무리들이 여자임을 알아보고 치근덕거리는 일도 있었지요.
그렇게 힘에 부치는 일들이 여행길 내내 따라붙곤 했었는데요. 동생은 마산포에서 무사히 오빠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오는 대로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는 좋아요의 힘으로 이야기를 수집하고 만들어 나간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